인테리어 하실 때 우리 집이 신축이 아니라 구축 아파트라면 무엇을 더 추가로 챙겨야 할까요? 인테리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보통 우리 집이 구축이라면 이제 신축에 비해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날개벽, 철거 등을 통해서 이제 숨은 공간 찾기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에서는 법으로 의무화가 돼서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구축 아파트에는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열 교환기인데요. 전열 교환기는 무엇이고 있으면 또 어떤 점이 편리하고 왜 법으로까지 의무화가 됐는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열 교환기 특징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 오랫동안 머물었는데 창문을 안 열고 환기를 안 시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두통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때 이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면 두통이 사라지는데 이 기능을 또 해주는 것이 바로 전열 교환기입니다. 이 전열 교환기는 단순 환기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실내의 온도와 습도도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틀어서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놨는데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서 냉방 효과가 떨어지고 또 겨울에는 이제 난방을 통해서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놨는데 또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면은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난방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전열 교환기를 계속 작동시켜 놓으면은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계속 외부 공기가 내부 공기랑 순환되면서 신선하게 유지가 되고 이제 온도와 습도도 유지가 됩니다. 이런 점들이 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냉난방 비용이 절감되니까 2006년부터는 의무화가 됐습니다. 2006년부터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이 전열 교환기 설치가 의무화가 됐고 반대로 이제 06년 이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에는 이런 전열 교환기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그리고 내가 집에 머무는 기간이 좀 많다면 그리고 내가 환기를 좀 잘 못 시키는 집이라면은 이런 전열 교환기 설치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님, 그럼 공기청정기랑 전열 교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전열 교환기는 이제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공기청정기는 못하지만 전열 교환기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실내 공기를 계속 필터를 통해서 맑게 신선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나 반려견의 털 같은 것들은 이 필터를 통해서 오염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꿔주지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을 때는 그걸 낮춰주는 기능을 못합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님들께서 아니에요, 우리 집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 농도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공기청정기에 CO2라고 이렇게 경고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 공기청정기는 이 CO2 경고등은 우리 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고 알림 기능만 있지 이 올라간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시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내리려면은 실내 공기만 순환시켜서는 안 되고 이 집 밖의 공기를 실내 공기랑 이렇게 맞바꿔주면서 환기를 시켜줘야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전열 교환기도 다른 전자제품처럼 가격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열 교환기도 가격과 성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열형과 센 연령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연령과 센 연령의 이제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공통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 공기와 실내 공기를 서로 맞바꿔주면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시켜주는 환기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공통점으로 똑같고요. 또 그리고 실내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것도 공통점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습도를 관리해 줄 수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전연령 같은 경우는 습도 관리가 되고 센 연령은 습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 연령을 설치하시는 분들이라면 외부 공기가 이제 건조하면 그 건조한 공기가 그대로 집으로 들어와서 집의 공기도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전연령 같은 경우는 습도 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건조하더라도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올 때 습도는 내가 원하는 습도로 일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구성원 중에 호흡기가 안 좋거나 아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센 연령보다는 전연령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전연령을 쓰시는 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면 겨울에 좀 가습기를 덜 작동시켰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소장님, 그럼 전연령과 센연령의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가격 차이는 보통 2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전연령이 기능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 설치비 등에서 센 연령보다 20% 정도 더 비싸고요. 근데 이제 전열 교환기를 좀 고르실 때 단순 싼 거 가격만 보고 고르실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능적 차이는 뭐고 우리 가족 구성원에 어떤 게 맞는지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덜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습도 관리까지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전열 교환기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신 분들 중에 이제 센 연령을 잘못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럼 전열 교환기를 설치할 때 추가로 주의하거나 체크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전열 교환기를 내가 설치를 고민 중이시라면 크게 세 가지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열 교환기 종류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집에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할 수도 있으니 설치가 가능한 환경인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전열 교환기를 설치를 하려면 우리 천장에서 약 10cm 정도의 높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기가 이동하는 이 배관이 매립될 수 있는 높이가 10cm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층고가 좀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서 10cm 정도 확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관리 측면입니다. 이제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할 때 설치만 하면 끝인 제품이 아니고요. 이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처럼 꾸준하게 필터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기순환이 계속 되면서 이 필터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꽃가루라든지 곰팡이 포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공기순환의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그리고 필터를 교체를 할 때도 이제 기계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내가 직접 인터넷에서 필터만 사가지고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또 어떤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필터를 살 수도 없고 필터를 구한다고 해도 좀 필터 교체가 까다로운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열 교환기를 이제 선택하실 때 이제 기계도 어떤 브랜드도 선택을 하실 텐데 내가 선택하려는 제품이 필터 교환이 좀 손쉬운 제품인지 체크하시면은 나중에 좀 관리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전열 교환 기능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이제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실 때 가격이 정말 중요하죠.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값과 설치값이 합쳐져서 최종 금액이 나오는데요. 뭐 기계값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뭐 5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설치비는 이제 평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평형 30평 기준으로 대략 약 500만 원 전후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확한 견적은 이제 인테리어 상담하실 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전열 교환기의 기능과 종류와 가격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보세요.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널리 퍼져서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고침 아파트 채널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정보뿐만 아니라 뭐 홈코디나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이제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채널은 아직 작기 때문에 이번 영상만 보시고 나가시면 다시 찾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